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중국에서 사고가 나는 이유. 1. 콘크리트와 나무 기술은 주택을 붕괴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의 스피디한 건축 공법과 결과론적인 결말에 적극 응원합니다. 더욱더 빠른 공정으로 중국의 웬만한 건물의 결말을 빨리 보여줬으면 합니다. 자체 기술이 전무한 중국이 건설이든 무기든 뭐든 잘 만들 리가 없지. 코로나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지만 그게 전부지. 현재 중국 후베이성에 위치한 한 고가도로가 순식간에 붕괴되는 사건이 벌어져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사고가 있던 이날은 주말을 맞이하여 평소보다 더 많은 차량이 이동 중이었기에 1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물론 심각한 교통체증마저 유발해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는데요.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건 직전 붕괴 조짐은커녕 아무런 이상 증상도 느끼지 못하다가 갑자기 큰 굉음이 들리고 난 후에서야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할 수 있었다며 불안한 마음에 당분간 다리를 지나다니지 못할 것 같다는 등 당시에 아찔했던 순간을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겨우 시작에 불과했는데요. 지난 수십 년간 이상하리만큼 잦은 붕괴 사건이 발생했던 중국에서는 이같이 부실공사로 추정되는 건축 사례들이 적게 잡아도 전국적으로 수백 건은 좋게 발견된 것이었죠. 정상적인 건축 공법에 따라 만들어진 다리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번 사고는 지난 28일 오후 3시경 중국 후베이성 황스진과 호유 고속도로를 잇는 고가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매우 희한하게도 바닥으로 추락한 도로 상판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금이 가거나 부러진 곳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나 월평한 형태를 유지하는 등 이를 평범한 부실공사라 치부하기엔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근처에 있던 한 목격자는 단 2초만 빨리 운전했어도 시민들이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한순간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에 망연자실한 반응을 보이는 한편 다리가 붕괴됐을 당시 사고 지점에서 대략 70부터 80m가량 떨어져 있었는데 굉음을 듣고 즉시 운전 속도를 줄였다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들자면 굉음이 무척 컸던 반면 연기나 화재와 같은 추가 사고는 전혀 없었던 점을 언급했습니다. 사고 직후 출동한 교통운수부 관계자의 발표에 따르면 사고가 난 진입도로에는 총 3대의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운전 중이었고 이 중 한 대의 차량이 198톤이 대형 트럭이었음을 발견 해당 차량이 기준 무게를 400% 이상 초과한 과적 차량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트럭의 통행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덧붙여 지난해 11월 마지막으로 사고 지점에 대한 보강 공사가 완공된 점과 관할 공안구기도로 내부 설계에 문제가 없었다고 진단한 부분 그리고 고가도로의 경우 기준 무게를 초과한 대형 트럭이 이동할 경우 과부하가 전달돼 얼마든지 붕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교통운수부 측은 사고 원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하면서도 과적 화물차가 도대체 어떻게 고속도로로 진입이 가능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네티즌들의 의견을 상의했는데요. 이들은 과적 차량이라고 해봐야 200톤도 채 되지 않는 무게를 버티지 못해 고가도로가 붕괴됐다는 건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특히 이번 사건 외에도 지금까지 중국 내 고가도로 일부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붕괴 사례들이 최근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부실 공사 가능성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실제로 사고 현장을 촬영한 영상 속 고가도로에는 도로 상판을 받치는 교각이 단 한 곳뿐이었다는 점에서 교량의 하중을 버틸 수 없는 부실 공사와 설계 오류가 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었고 게다가 앞서 지난 2019년 10월 장쑤성 우시에서 상하이 방향으로 이어지는 고가도로 상판 전면이 붕괴 도로를 달리던 차량 3대를 덮친 사고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관할 공안국은 170톤 무게의 강철을 운반하는 화물차가 주행한 직후 교각이 붕괴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애꿎은 운수회사 사장만 구금하는 등 두 차례의 사고가 너무나 유사했던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설명하기도 했죠. 무엇보다 해당 사고를 SNS에 공유한 네티즌들은 문제의 고가도로의 공사기간이 단
22개월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며 현재 중요한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가릴 것이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지어진 전국의 모든 고가도로를 긴급 점검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는데요. 중국 내에서 부실 공사로 추정되는 사례는 단지 고가도로뿐만이 아니며 빌딩과 아파트 그리고 심지어 원자력 발전소 등 거의 전 영역에서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한 예로 지난 6월 중국 광둥성 선전에 자리 잡은 79층짜리 초고층 빌딩의 경우 멀평하던 건물이 원인 모를 이유로 갑자기 크게 흔들리는 바람에 당시 내부에 있던 수천 명의 입주 상인과 고객들이 긴급 대피를 해야만 했는데 당시 현지 매체들은 이 지역의 상권을 책임지던 SEG 플라자가 좌우로 크게 흔들리는 등 당장이라도 붕괴할 것만 같은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자 패닉에 빠진 수천 명이 한꺼번에 거리로 쏟아져 나와 인근 도로가 건물 모두를 일시적으로 폐쇄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그 원인이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오죽하면 시 당국은 선전 주변의 지진 관측소 자료까지 뒤져봤지만 어떠한 흔적도 찾을 수 없었고 예비조사 결과 건물 주변의 집안에 약간의 균열과 손상조차 발견되지 않아 각종 괴소문이 떠도는 등 이후 이곳을 찾는 주민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음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다만 해당 건물은 높이 356m에 건축 면적만 17만 미터에 달하는 대형 빌딩임에도 불구 건설 당시 2월 7일마다 한 층씩 올릴 만큼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공사가 진행돼 최종 준공까지 단 4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민들은 부실 공사를 유력한 원인일 것이라 지적하며 보다 확실한 안전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건물에 출입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치기도 했죠. 한편 그로부터 2달 후인 중국 푸젠성에서는 코로나 격리시설로 이용되던 호텔이 폭삭 주저앉아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앞서 사건과 우연이라 볼 수 없는 대참사가 터졌는데 보도에 따르면 당시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날 오후 5시부터 진동과 함께 본격적인 붕괴 조짐이 나타나더니 완전히 무너지기까지 단 3초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인근에 격리 중이던 외국인들이 상당한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그 외에도 중국 산시성의 한 시골 마을에서 원인 모를 이유로 식당이 붕괴돼 당시 잔치를 벌이던 주민들이 매몰됐다든지 우시 시강로의 312번 국도의 고가도로 기둥 한쪽이 붕괴되면서 지나가던 차량 3대를 덮치는 등 전문가들은 적어도 다른 나라라면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대형 사고들이 한 달 단위로 터지자 일각에선 중국의 부실 공사는 결코 일부가 아니고 내일 당장 중국 전체가 붕괴된다 해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수준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문제는 해당 고가도로 역시 2003년 9월 공사를 시작해 단 21개월 만에 쏙사포로 완공됐다는 것이고 최근 중국이 이처럼 건설 속도 자체에 병적일 정도의 집착을 보이기 시작한 데에는 공산당의 특유의 선전선동 때문인지 아니면 후진국으로서의 열등감 때문인지 확실치는 않으나 전 세계에 비춰지는 중국의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그전의 실보다 겉모습 치장에 급급한 중국 정부의 기조와 전혀 무관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이 같은 중국의 부실 공사 트렌드는 2010년대 이후부터 마치 독버섯처럼 전 영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예로 중국 건설업체인 웬다는 후난성에 57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단 19일밖에 걸리지 않아 전 세계 언론들을 경악해 했습니다. 시공사인 웬다 측 관계자는 부실 공사가 우려되지 않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두 손으로 완강히 부인하며 오히려 이를 1만 5천 트럭분의 시멘트를 절감시킨 기술 혁신이라 주장했는데 이는 바꿔 말하면 원래 들어가야 할 필수적인 건축 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최근 공개된 한 신축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그 비밀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문제의 영상은 한때 한국에서도 화제가 됐던 중국의 10층짜리 아파트 건축 영상으로 놀랍게도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이 미스테리한 시공 과정엔 웬다그룹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일종의 조립식 기법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별도로 만들어진 컨테이너 크기의 집을 마치 탑을 쌓아 올린 뒤 볼트로 고정하고 전기 배관 공사만을 진행하는 등 마치 레고처럼 매우 단순한 방식의 이 기법은 필요한 경우 분해나 이동도 가능하여 웬다 측은 이를 살아있는 빌딩이라 지었다고 전했는데요. 덧붙여 다소 견고해 보이지 않을 순 있으나 실제 내구성이 뛰어난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들어져 강진과 태풍도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심지어 이 같은 조립식 공법으로 200층 높이의 건물을 짓는 것도 가능하다며 도무지 신뢰하기 어려운 자신감을 보여 논란이 되기도 했죠. 참고로 건축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처럼 아무런 기둥 없이 블럭처럼 쌓기만 하는 방식은 단순한 기온차나 약간의 강풍에도 급격한 변형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최소한의 물리 상식을 갖고 있다면 도저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어이없는 경우라 일침을 놓았는데 참고로 중국 건축계의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눈에 알 수 있는 예로 지난 2010년 붕괴됐던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를 들어 설명 가능했습니다.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된 중국 아파트의 붕괴 이유를 보면 아파트 하부 구조가 완전히 절단된 채 쓰러져 있는 모습에서 충격적이게도 콘크리트 안에 철심이 아닌 나무로 된 심이 박혀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 차이나 데일리에 따르면 논란이 커지자 중국 당국은 아파트 붕괴의 원인은 대나무 심지나 강풍이 아닌 뒤늦게 시작된 지하 주차장 공사 때문으로 이미 완공된 상태에서 파낸 토양 때문에 양쪽의 하중이 달라져 집안이 약화된 것이 주된 원인이라 해명했지만 분명한 건 저질 콘크리트와 대나무로 만든 두부 아파트가 평당 7천 위안에 팔리고 있다는 외신들의 지적에 대해선 끝까지 언급을 회피했다는 것이고 이는 곧 아주 약간의 재난만으로도 중국 전체가 쑥대밭이 될 것이라는 가설에 더욱 힘을 실어준 계기가 되기도 했죠. 드넓은 땅 덩어리만큼이나 매번 기상천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 중국은 고층 아파트가 무너져 내린 이유가 아파트 기둥이 대나무나 나무여서도 우스운 일인데 그게 아니라 아파트 먼저 공사하고 나서 지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땅을 파다가 무너졌다는 게 더 우습네. 중국이 애용하는 큐브 공법은 자재가 정확해야 하고 설계는 정확해야 안전하게 지어지는 공법이죠. 근데 저긴 중국이잖아요. 원래 사용돼야 할 자재나 설계를 따를 리 없죠. 다음엔 어떤 충격적인 소재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해보며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